안녕하세요. 오늘 대문짝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20세기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1911년 영국 코널주에서 태어난 윌리엄 골딩은 교사로 근무하던 중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면서 참전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1954년 장편소설 파리대왕 작품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드러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인간의 극한 상황을 설정하고 환상적이면서도 박진감이 있는 문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악에 대해 풀어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첨탑, 구리나비, 열문 등이 있습니다. 그는 대표작인 파리대왕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줄거리를 같이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만 5살에서 12살에 이르는 영국 소년들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공격당해 무인도에 불시착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금발머리의 소년인 주인공 렐프는 돼지라는 뚱뚱한 소년을 만나게 되고 모래사장에서 발견한 소라의 거친 소리를 통해 각각 흩어져 있는 소년들과 잭, 그리고 성가대원들을 모래사장에 모이게 합니다. 어른이 없는 상황 속에서 구조되기 위해 그들은 그들만의 대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소라를 통해 모든 소년들을 불러 모은 렐프가 다수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구조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전도 세우는데 나름대로 팀을 정하기도 하고 소라를 가진 사람만 발언권이 있다는 규칙도 만들고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산 정상에 봉화를 피우는 작전도 세웁니다. 그리고 소년들은 그 봉화를 돌아가면서 지켜보자는 약속까지 정합니다. 날이 지나갈수록 낮에는 즐겁게 생활하던 아이들은 밤만 되면 무서워하는 것을 본 렐프가 오두막을 짓자고 주장하지만 성가대원들의 지지를 받는 잭은 사냥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렐프가 해안가를 걷다 배 한 척이 섬 주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산 정상의 봉화를 쳐다보는데 예상과 다르게 연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잭이 봉화를 지키는 인원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서로가 중요시한 것이 매우 달랐기 때문에 이 날 이후 잭은 렐프를 떠나 자신과 사냥을 함께할 소년들을 데리고 새로운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속을 지나던 쌍둥이 샘과 에릭이 파일럿 시신을 발견하는데 무서움에 사로잡힌 그들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되고 잭은 그것을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렐프의 그룹 중 한 명인 사이먼이 그 괴물의 존재를 확인한 후 잭에게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데 깜깜해서 보이지 않던 잭의 무리에게 그는 그저 괴물의 존재로 인식되어 무참히 살해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잭은 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돼지의 안경까지 훔쳐가는데 계속된 횡포를 참을 수 없던 렐프는 대화를 하기 위해 직접 잭을 찾아갑니다. 마주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 잭의 무리에 의해 돼지가 죽게 되고 렐프는 자신까지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칩니다. 잭은 그런 렐프를 잡기 위해 불을 피우고 그 불은 섬 전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 불길이 만들어낸 연기는 우연히 섬 주위를 항해하던 해군에게 보내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렐프와 잭과의 추격 끝에 결국 둘은 해변가에서 해군 대위와 마주하게 되고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파리대왕의 어원은 신약성서에서 귀신들의 왕, 사탄의 별명으로 사용된 명칭 바알세부를 뜻합니다. 제목에서부터 이 책의 어두운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으며 모든 인간이 마음속에는 누구나 사탄과 같은 악한 본성이 있다는 뜻이 내포된 걸로도 보입니다. 자아가 확실히 형성되지 않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안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그들만 남겨졌을 때 어떠한 모습일지에 대한 상상은 인간의 선함에 대한 긍정성을 단숨에 부정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서로 간의 합의한 규칙을 존중하며 섬 생활에 적응하며 살아가지만 생존을 위해 점점 잔인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원초적으로 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는 성악설에 대한 내용도 내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소설 속 한 부분에서 확실히 보여집니다. 로저는 쓰러진 돼지 주위를 달리며 돼지의 살이 드러나 보이기만 하면 닥치는 대로 창으로 찔렀다. 잭은 암퇴지를 올라타고 창깔로 내리찔렀다. 창은 조금씩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겁에 질린 돼지의 비명은 절규로 변했다. 암퇴지를 잔인하게 죽이는 소년들의 이성이 어두워져 점점 악에 익숙해지므로 인간의 본성이 악을 드러내면 걷잡을 수 없이 더 큰 악으로 치달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항상 선이 옳은 것으로 배워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은 달라집니다. 소설 속의 아이들이 그랬듯이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또 그 이유를 합리화합니다. 성악설에서는 그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은 법과 규범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인간 사회에서 법과 질서와 규칙이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